보이지 않는 통제와 여론의 분열. 1. 진실이 둘로 나뉜 시대. 같은 현실을 두고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다. 누군가에게는 정의의 투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선동가로 보인다. 이처럼 진실이 둘로 갈라지는 현상. 그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적 분열이 만들어낸 결과다. 트럼프를 둘러싼 극단적인 찬반 반응, 백신 논란, 기후위기, 심지어는 전쟁의 해석까지. 모두가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지만 그 진실은 점점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진실은 여전히 하나일까? 아니면 이제는 각자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진실만 남은 걸까? 2. 정부의 점조직화. 알고리즘이 만든 새로운 감시 체계.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점조직은 감시를 위한 구조였다. 위의 명령은 아래로 흐르지만 아래는 위를 모른다. 누가 지시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전체를 통제한다. 이제 21세기 그 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났다. 감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데이터 시스템이다. 명령 대신 추천 알고리즘, 보고 대신 클릭 데이터, 감시 대신 맞춤형 피드가 작동한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통제하는지도 모른 채 매일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알고리즘의 지시에 맡긴다. 2024년 12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성인 70% 이상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개인화된 뉴스 안에서만 정보를 소비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사용 습관이 아니라 현대판 점조직 통제의 완성된 형태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작은 정보 방 안에 갇혀 살고 있다. 그 방 안에는 동의할 만한 정보만 흘러들고 그 외의 의견은 차단된다. 서로 다른 진실이 이렇게 태어난다. 3. 자유의 이름으로.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통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정교하게 설계된 선택지 위를 걷고 있다. 플랫폼은 우리에게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자기 검열의 시스템으로 변한다. 무엇을 말해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주제는 피해야 논란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025년 3월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사용자들은 검열을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검열한다. 그 결과는 권력보다 더 강력한 자기 통제의 사회다. 이건 전통적 사회주의의 외부 감시가 디지털 자유주의 사회에서 내면 감시로 바뀐 결과다. 즉, 감시의 기술이 아니라 감시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다. 4. 점조직의 심리 전체를 모르는 구조. 사회주의 점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단절이었다. 한 조직원은 위선 두세 명만 알고 그 위 조직의 실체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다. 지금의 정보사회도 같다. 우리는 거대한 전체 속에서 단편적인 조각만 본다. 뉴스 한 줄, 댓글 하나, 짧은 영상 하나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이 단절이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전체 구조를 볼 때 의심하지만 조각만 볼 때는 쉽게 믿는다. 이게 바로 현대판 점조직 통제의 본질이다. 전체를 감추고 조각만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쪼개져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5. 트럼프 현상. 트럼프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그 현상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사회는 이미 정보 진영화라는 구조적 분열 속에 있다. 2025년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관련 뉴스 기사 중 82%는 독자가 이미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관점의 매체에서 소비된다. 즉,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를 본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 구조의 변화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미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치 성향, 언론,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점점 진영 필터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각자의 사회 안에서 각자의 현실을 사는 것이다. 6. 보이지 않는 통제의 기술. 예전엔 권력이 사람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사람을 설득한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분노, 불안, 기쁨을 읽어낸다. 그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원하는 감정으로 유도된다. 2024년 MIT 연구팀은 SNS의 감정 유도 알고리즘이 정치적 극단주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감정의 통제 기술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감시는 공포로 유지됐지만 현대의 통제는 쾌락으로 유지된다. 즐겁기 때문에 사람은 저항하지 않는다. 7. 자유주의의 위기. 이제 사람들은 진실보다 감정을 우선시한다. 누가 옳은가 보다 누가 내 감정을 대변하느냐가 중요하다. 논리가 사라지고 감정이 정치가 된다. 이 구조는 사회주의적 통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명령보다 빠르고 논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지배된 통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8. 민주주의의 허상.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의 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절된 군중만 있을 뿐이다. 각자 다른 알고리즘, 다른 정보, 다른 분노. 이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겉보기엔 대화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벽 안에서 독백하고 있다. 이건 사회의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인식의 분리 현상이다. 하나의 현실을 여러 조각의 시선이 쪼개고 있다. 결국 사회는 더 이상 공통의 진실을 가질 수 없게 된다. 9. 우리는 이미 점조직 사회. 중국을 위시한 캄보디아 등의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국가의 점조직은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점조직은 선택의 자유를 가장한 구조다. 누가 감시하는지 모르고 누가 통제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시스템은 완벽히 작동한다. 뉴스, 댓글, SNS, 추천 영상.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정보의 그물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부드럽게 통제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시가 너무 매끄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매끄러움이 곧 현대적 전체주의의 새로운 형태다. 10. 진실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통제는 더 이상 명령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그건 설득과 정보, 그리고 습관의 형태로 다가온다. 자유는 제도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건 끊임없이 의심하고 생각하려는 의지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우리의 것인지 스스로 묻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점조직의 일원이 되어버린다. 진실은 둘로 나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외면당할 뿐이다. 진실은 감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잊혀져서는 안 된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핵심만 빠르게, 여긴 트렌딩 이슈입니다.